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4일 최종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마지막 조각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두 명이죠.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렇게 이제 내정을 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안철수계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안철수계가 당초에 거론되던 그 하마평에는 뭐 행정안전부, 과기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이런 데에 복수로 거론이 됐었는데 실제 결과를 봤더니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태규 의원, 안철수 그 대표의 복심이라고 하는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사퇴했었죠. 이것이 이제 어제와 오늘 연달아서 발표하는 이런 그 2차 조각, 3차 조각,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사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아마 윤석열 당선인은 그 이태규 의원한테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본인이 희망했던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다른 장관직을 제안을 했던 것으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태규 의원이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곳도 일부 추천을 받았는데 그 추천받은 게 조금 부족했던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취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마지막 발표를 하고 나서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어느 특정 인사를 배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인선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추천을 받았고, 이건 이제 안철수 위원장한테 추천을 받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추천받은 분들과 우리나라의 인재풀에서 저희가 잘 찾아서 잘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장관 후보자를 선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그 받은 사람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추천받은 것과 비교해서 그 중에 가장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후보자로 내정을 했는데, 우연히도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빠졌다. 이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설명은. 자, 그럼 이 부분에 관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 근데 어제 상황에서 한 30분 정도 윤석열 당선인이 인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알아본 결과는 어제 인선 과정은요, 지난 10일이죠. 1차 인선 발표에 대한 과정을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오후 2시에 2차 인선을 발표를 했으니까 어제 오전에 30분 정도 만났다면 2차 인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은 또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는 완전히 패싱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아마도 화법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두 사람 간의 소통 기법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은 약간 직설 화법을 좋아하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직설 화법보다는 간접 화법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차 인선 과정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오전에 설명을 했다면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그럼 오늘 오후에 발표하는 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질문을 안 하니까 그냥 4월 10일 날 인선 배경이 어떻게 됐다는 것만 윤석열 당선인이 설명하고 그냥 끝났다. 그런데 어제 오후 2시에 다시 또 2차 인선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도 안철수계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패싱당했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들이 바로 안철수 위원장의 지금 오늘의 행동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차 발표 때 8명이었죠. 거기에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이태규 의원이 그 인수위원직을 사퇴했고, 이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등이 이태규 의원하고 접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당선인은 별다른 조치가 없고 어제 오전에 안철수 위원장한테 그냥 1차 인선 과정을 설명한 거, 그게 다다.
그리고 어제 2차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또 안철수 위원장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그리고 오늘 3차 마찬가지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도시락 만찬을 하기로 인수위원들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과 도시락 만찬을 하기로 했었는데 여기에 안철수 위원장이 불참했다. 그럼 그 불참이 하나의 또 사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리고 오늘 오전 처음에는 오전 일정만 취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오후 일정까지 그래서 오늘 14일 일정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다 취소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조금 전에 윤석열 당선인은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별로 불만 제기가 없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저희 같은 기자들이 바라보면 안철수 위원장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로서 지금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잘 이해가 안 된다. 나 다 설명했고 어제 뭐 별 불만 없었는데 이런 기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두 사람의 스타일 차이가 이런 거리를 만들어냈다. 전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오늘 일정은 다 취소됐습니다. 물론 내일 일정은 내일 일정대로 봐야 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자 여기에서 인수위원회에서 과연 안철수계가 모두 철수하느냐, 본인도 인수위원장 사퇴하고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취재 결과를 보면 인수위원장을 내놓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오늘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하루 일정을 다 취소해가면서 장고에 들어갔으니까 그 장고에 들어간 결과가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도 취소하고 주말 뭐 생각을 좀 정리할 것인지 여부는 지금 현재까지도 불투명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 윤안 이 공동정부 구성이라는 것이 3월 3일 날 있었죠. 합의가. 그렇게 있고 나서 오늘이 42일째입니다. 42일 만에 균열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DJP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DJP 때는 1997년 11월 3일 날 이때도 대선 한 뭐 40여일 앞두고서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었죠. 물론 그 1년 전부터 논의는 계속 해왔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99년 7월 달에 내각제 불발 선언을 함으로써 사실상 균열 조짐이 보였는데 이때 뭐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606일이 걸렸습니다. DJP 깨지는 전조가 드러날 때까지. 그리고서 실제 깨진 거는 2000년 2월에 깨졌죠. 2년 만에 깨진 겁니다. 근데 윤안 합의는 지금 42일 만에 균열 신호가 나왔고 그리고 이게 이제 깨지게 될 것인가 안 깨지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지금까지의 두 사람의 어떤 소통 스타일 이걸 놓고 볼 때는 깨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자 뭐 이제 뭐 안철수 인수위원장 뭐 어디 가겠냐 도망가지도 못할 거다 이제 여기서 도망가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그 어떤 손을 잡아줄 것인지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안 잡아주겠죠. 그냥 방치 갈 테면 가라 이제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공동정부 선언한 지 한 40여일 만에 깼다 이렇게 깼다고 한다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 책임이 많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자리도 안 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한테 정치적 부담이 되니까 이걸 뭐 차관 자리로 좀 뭐 달래보든가 뭐 이런저런 걸로 해서 좀 봉합 국면으로 끌고 갈지 이거는 이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해야 할 일이고 안철수 위원장 쪽에서는 결단만 남은 거죠. 근데 이 결단에 물론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이제 뭐 화해의 손짓을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현재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그 얘기를 설명을 들어보면 화해의 손길이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위험 신호가 얼마나 더 갈지 그냥 신호로 그칠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지금 매우 윤안 합의 공동정부 이게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틀림없고 뭐 그 저간의 과정이야.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취재가 좀 덜 됐습니다만은 일부 그 윤석열 당선인이 노력을 한 흔적은 있는데 자 이것이 정말 진정한 노력이냐 아니면 헐리우드 액션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판단도 또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냥 결국은 헐리우드 액션만 한 것 아니냐. 만약에 그런 판단이 선다면 윤안 공동정부는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깨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 깨졌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요 단순히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가 깨졌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당선자가 결국은 한 달 만에 이걸 깰 수 있는 사람이다. 본인이 약속했던 것을 뭐 종이 쪼가리 같은 거 뭐 필요하냐. 두 사람 간의 신뢰가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한 달 만에 깼다. 책임이 누구한테 많으냐 적으냐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역시 권한을 가진 쪽에서 깬 책임도 큰 겁니다. 중립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 그 깨진 책임은 아마 뭐 윤석열 후보, 윤석열 당선인 지지자들은 안철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중립적으로 본다면 윤석열 당선인 쪽에 더 책임이 많다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신뢰 이 문제에 흠집이 생기는 거죠. 그건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도 안 했는데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그런 것들을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안철수 인수위원장 나가려면 나가라. 뭐 나가서 이제 뭐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항상 늘 중립적인 중간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물론 여기서 공동정부를 깨고 나갔을 때 그 앞으로 뭐 재기의 가능성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 약속이 깨졌다 하는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한테도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할 텐데 지금까지 그 취재 상황을 보면 결국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과감한 결단 뭐 이런 것만 남은 느낌이 드는데 뭐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뭐 두 사람 간에는 지금도 아마 이런저런 소통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런데 정말 한 42일 만에 윤안 정부라는 이런 그 국민 앞에 약속 이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또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좀 너무 빠른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좀 관찰을 해보는데 뭐 굉장한 중대 위기에 봉착했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